안녕하세요. 최첨단 AI 하드웨어를 새로 도입하는 건요. F1 경중차를 막 뽑은 거랑 똑같아요. 키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트랙에서 우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은 바로 이 강력한 AI 엔진, 특히 아이런우드 TPU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튜닝해서 그 잠재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는지 그 엔지니어링 비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AI 모델은 아시다시피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죠. 그런데 왜 단순히 더 크고 강력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비용과 효율성 때문입니다. 무작정 엔진 크기만 키우다가는 기름만 엄청나게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될 뿐이죠.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는 이걸 엔지니어링 세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새로운 하드웨어에 맞춰서 모델을 최적화하는 데 들어가는 그 보이지 않는 시간과 노력, 이게 바로 세금이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 비싼 세금을 어떻게 하면 확 줄이고 하드웨어의 진짜 성능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튜닝해야 할 이 아이러너드 엔진, 속이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최고의 성능을 내려면 모든 부품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첫 번째 핵심 부품은 HBM입니다. 칩 하나에 무려 192GB짜리 메모리가 들어있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건 작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모델 파라미터를 쫙 보관해두는 아주 크고 잘 정리된 대형 공구함이라고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다음은 VM입니다. 용량은 HBM에 비하면 훨씬 작지만요. 연산장치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속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저 멀리 있는 큰 공구함에서 일일이 도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손만 뻗으면 바로 닿는 고속 작업대 위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거대한 공구함인 HBM에 모든 걸 잘 쟁여두고요. 정작 실제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는 바로 손 닿는 고속 작업대, 즉 VM으로 쏙쏙 가져와서 처리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둘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최적화하는 게 튜닝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조력자, 바로 스팔스 코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기특한 녀석인데요. 마치 비행기의 부조종사처럼 데이터 통신이나 준비 작업 같은 굳은 일을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해줍니다. 덕분에 메인 엔진인 텐서 코어는 다른 데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순수한 계산에만 모든 힘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엔진 부품 파악은 끝났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엔진을 튜닝하는 기술, 그러니까 최고 성능을 끌어내는 그 비밀 소스가 담긴 최적화 플레이북을 한번 펼쳐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원칙,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아키텍처에 맞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드웨어의 모양에 모델의 모양을 딱 맞추는 거예요. 일종의 퍼즐 조각 맞추기 같은 거죠. 아이언우드의 연산 유닛이 256 곱하기 256 크기의 격자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모델의 주요 차원을 256의 배수로 만들어주면 빈 공간 하나 없이 퍼즐이 딱 들어맞는 것처럼 하드웨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똑똑하게 일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모델이 너무 커서 칩 하나에 다 안 들어가면 당연히 잘라서 나눠 담아야겠죠? 이걸 바로 샤딩이라고 부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일종의 치트시트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할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일반적인 대규모 훈련에는 FSDP가 좋고 시퀀스가 아주 긴 모델에는 CP를 쓰는 식으로 말이죠. 다음은 좀 영리한 트릭인데요. 재물질화라고 부릅니다. 뭐랄까, 시험 볼 때 공식을 전부 외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유도해서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 결과들을 일단 버려서 메모리를 아끼고요. 나중에 그 값이 진짜 필요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계산해서 쓰는 겁니다. 메모리를 아끼는 대신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앞으로 쭉 계산을 진행해요. 그리고 중간에 나온 값들 있죠? 그걸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나중에 거꾸로 계산을 해 올라올 때, 아까 그 값 필요한데? 싶으면 바로 그 순간에 다시 계산해서 쓰는 거죠. 메모리가 부족할 때 정말 유용한 기술입니다. 마지막 원칙,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전용 공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용 드라이버 하나로 세상의 모든 나사를 조일 순 없잖아요. 아이러노드 하드웨어만을 위해 그야말로 장인이 한 땀 한 땀 깎아 만든 것 같은 최적화된 커널을 사용해야 진짜 성능이 나옵니다. 이런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최고 성능의 마지막 열쇠죠. 자, 이론 공부는 이쯤 하고요. 이제 이 똑똑한 플레이북이 진짜 레이스 트랙에서, 즉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건 계산량이 어마어마한 소위 컴퓨팅 집약적인 모델이에요. 메모리는 널널한데 계산 유닛이 죽어라 이래도 도저히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딱 하나, 이 계산 유닛을 단 1초도 쉬지 못하게 쥐어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조종사 스팔스코어로 통신 부담을 덜어주고 가장 효율적인 어텐션 계산을 위해 스플래시 어텐션이라는 전용 커널을 투입했습니다. 결과 한번 보세요.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저 통신 작업만 스파스코어한테 넘겨줬을 뿐인데 22%가 빨라졌고요. 여기에 전용 커널 튜닝을 더했더니 추가로 12%가 단축됐습니다. 합쳐서 무려 34%의 스텝 시간 감소예요. 이건 뭐 엔진을 한 개까지 몰아붙이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완전 반대 상황입니다. 이번엔 계산보다 메모리가 문제예요. 처리할 컨텍스트가 너무 길어서 메모리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이럴 땐 속도도 속도지만 일단 메모리부터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비장의 무기가 바로 거대한 텐서를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쪼개는 하이브리드 병렬 처리였습니다. 메모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킨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총 13%의 성능 향상을 이뤘습니다. 아까 34%에 비하면 좀 작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4%, 5% 이런 작은 개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죽어가던 모델을 살려낸 겁니다. 메모리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모델 훈련을 끝마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과인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아주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바로 모에, 즉 전문가 혼합 모델이죠. 이 모델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일하는 전문가가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이 엄청 몰렸다가 어떤 때는 텅 비고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이런 들쭉날쭉한 작업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면 자원 낭비가 심하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또 잔용 공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메가블록스라는 커널이었죠. 결과는 역시나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이 불규칙한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처리해주는 전용 GMM 커널 덕분에 10%나 빨라졌고요. 또 MOE 모듈이 워낙 통신이 잦다 보니까 우리 부조종사 스펄스코어의 활약도 대단했죠. 15%나 기여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특성에 딱 맞는 맞춤 투닝으로 총 25%의 시간을 단축해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고의 성능은 그냥 돈으로 최신 하드웨어를 산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드웨어의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그 구조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영리하게 최적화해 줄 때, 바로 그때 이론상의 최고 속도와 현실의 속도 사이의 간극이 메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엔지니어링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AI 모델은 이제 단순한 엔진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수많은 부품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얽혀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 도시처럼 되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거대해질 AI 도시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혁신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상상하고 만들어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